자, 이제 우리 3, 4 남았죠? 여러분 3, 4는 한꺼번에 좀 진행할게요. 여기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그래도 이제 1, 2보다는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1, 2보다는 내용이 적어서요. 네, 빠르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일단은 expressionism을 가보면 paragraph 1은 처음에는 이제 사실주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the mark of a painter historically has been 역사적으로 이 페인터, 화가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accurately, 정확하게 캔버스 위에다가 세상을 묘사하는 능력이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초상화들 같은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판단됐냐면 이 대상과, subject가 대상이라 했어요. 여기서 대상과의 유사성, 그 다음에 또 뭐와의 유사성이야? What the subject would look like without certain flaws. 특정한 결점 같은 것을 뺐을 때 이 대상이 어떻게 보일지, 그것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흰머리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플러라고 치면은 이 흰머리를 보통 그리지 않잖아요. 초상화 그릴 때 이쁘게 그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플러라는 거를 지웠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것과 얼마나 유사한지 요거에 따라서 판단받았다 이 말이야. 여기서 what은요, 여러분 그 to which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뒤에가 불완전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다음 문장 다 괜찮아요. 여기 더비더비 구조입니다. 그래서 the more lifelike the piece was가 생략이에요. 이 작품이 lifelike가 생생한, 더 생생할수록 the greater was its claim. its claim은 칭송, 칭찬. 그것의 칭찬이 더 컸다. 여기까지가 사실주의, 얼마나 유사했느냐. 자, 표현주의 갈까요? 자, 그런데 20세기 초반에요. 혁신적인 운동이 발달했는데요. 인위치부터 묻겠습니다. 앞에 있는 movement를 수식이고요. 뒤에가 완벽한 문장입니다. 여기 있는 이 혁신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the work of painters became personalized and subjective.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들이 점점 더 개인화되며 그리고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선조들과는 달리 괄호 칠게요. influenced by expressionism. 이제 이걸 표현주의라고 하는데 이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감정적인 반응을 포착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뭘 사용하여? through using arbitrary, 아주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강력한 색깔들, 그리고 jarring이라는 게 뜻이 뭐였냐면은 충격적인 구성들, 요런 거. 비비드 컬러 특징입니다. 생생한 색깔 사용했죠. 그것도 in a seemingly rash way. rash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in a rash way는 자기 마음대로란 뜻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야. 생생한 색깔들이. 효과는 놀라웠고. 다음 문장은 뭐 여기 object가 얘들아 목적이다. objective랑 똑같다 그랬다? 물건 아니야? 그래서 목적은 바로 not A but B 구조인데요. 객관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주관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것. 요게 이제 표현주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에드버드 뭉크의 The Scream이라고 돼 있고 여기 어법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지. 표현주의 예술은 종종 묘사한다. 개인의 혼란 그리고 앵스트, 불안. 여기 사이에 접속사 지금 없거든? 그래서 뒤에가 분사구문이야. 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noteworthy example, 여기가 이거 미안해 빙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빙이 돼야 되고 was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was가 들어가면 이건 절이 되는 거거든? was가 being으로 바뀌어야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에요. 주절과 주어가 다른. 여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게요. 자, 표현주의에서 이제 그 추상표현주의로 발전이 되잖아요. 뭐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상표현주의가 좀 더 어때요? 좀 심하죠? 그 early works in the expressionist genre, 이 표현주의 장르의 초기 작품들은 사실은 누구를 등장시키긴 했냐면 피처가 등장시키다야 사람들, 물건들 found in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서 발견되는 사람들과 물체들을 등장은 시켰어. 이 정도는 했어. 그런데 though, 물론
artistically depicted in an exaggerated or distorted way. though가 접속사예요. 그죠? 내가 접속사 전치사 구별은 반드시 뒤에가 명사냐 아니냐로 보라 그랬어. depicted는 분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그럼 무조건 접속사 쓰는 거야. 중간에 뭐 they were 이런 게 생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예술적으로 뭐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묘사되긴 했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있는 거를 그렸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21세기 가면은 어떤 예술가들이 a drastic step further 더 극단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 있지. 이 데이는 이제 뭐냐면은 21세기의 표현주의 예술가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뭘 묘사했냐면 abstract 아주 추상적인 것들 as opposed to의 뜻이 뭐뭐와 달리 물리적인 물체와는 달리 됐지. 그래서 was referred to as 내게 다 있어야 돼. 뭐뭐라고 불린다. 이 사람들은 이제 추상적인 표현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21세기 등장한 measurable 기억나요? 주목할 만한 엄청난 이런 뜻이야. 이것은 엄청난 떨어짐이었대요. 분리였대요. away from이니까 뭐뭐와 분리된 거야. 엄청난 분리. 뭐와? representation of physical reality in art. 맞지? 예술의 물리적인 현실의 묘사와는 정말 엄청나게 떨어져 있던 거 맞잖아요. 그죠? 공통점은요, 뭐, 역시나 계속해서 비비드 색깔을 쓰긴 했어요. 앞에 초기 표현주의처럼. 큰 캔버스는 여기 처음 나왔고, artists take free reign. 무슨 뜻이냐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야. 자유로운 지배력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anything was permissible. anything은 긍정이에요. permissible은 허용 가능한이니까. 모든 것이 허용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마음대로 했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로 이어졌냐? led to tremendous variety. 엄청난 다양성. divergence from one artist to another. 예술가마다의 divergence. 뭐 개별성, 분리, 차이 이런 걸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상표현주의의 두 가지 종류가 바로 제스처 회화와 뒤에 나왔던 컬러 필드 회화가 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제스처 회화 가면요. 주어가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두 개야. credited with 기억나니? 모모의 공로를 인정받는 beginning the abstract expressionist movement. 추상표현주의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공로를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잭슨 폴록이네. 동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컴마 뒤에. 그래서 컴마 뒤라고 빙 쓰지 말라 그랬지. was가 동사야 이 문장에.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그 추상표현주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first noteworthy painter. 최초의 이제 주목할 만한 페인터였고요. 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 아까 추상표현주의는? 물리적 세계의 물건들.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without using any kind of model from the physical world 이 되셨죠. 네. 이 사람 뭐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대충 얘기만 하면은 이제 물감, 액체 물감 썼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도화지 캔버스에다가 직접적으로 apply 칠한 게 아니라 그냥 뚝뚝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he would let paint passively drip. 여기서 let이 이제 사역동사라서 drip이라는 동사 원형이 목적 보어 자리에 쓰인 거고요. 물감이 수동적으로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의 물감으로부터 뭐 하도록? 점을 생산하도록. 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let이 1번, 플링이 2번이에요. 플링이 막 휘 접는 거야. 물감이 아니고 이 뭐야? 붓을 아주 과격하게 막 흔든 거지. 어떤 움직임 만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얘들아 제스처 회화거든? 그러니까 제스처가 뭐야? 몸짓이잖아. 움직임이잖아. 그래서 움직임의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캔버스를요, 벽에다 걸거나 땅에 놨죠. 여기 giving 보여요?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문장 뒤에 붙었어요. 그에게 주면서 더 많은 움직임의 자유를 그리고 허락하면서 분사구문이야. 재즈 음악 틀어놨고요. 그리고 going through a trance. trance가 이제 무아지경에 빠졌고 during which 무아지경 동안에 그가 예술을 그렸고 during which 뒤에 완벽한 문장
그래서 나오는 결과의 이미지가 바로 뭐였니? 하모니는 있어 얘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잭슨 폴록의 이런 그림 막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안 돼요. 물론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여기는 despite 전치사가 맞아. 뒤에가 명사니까. spontaneous, 즉흥적인 창조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긴 했습니다. 컬러 필드 갈까요? 제스처 페인팅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여겨져요. 감정적인 거 맞잖아. 재즈 음악 틀어놓고 본인이 무아지경의 감정에 빠졌을 때 그렸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컬러 필드 회화는 그거랑은 대비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점은요, 제스처 회화와 컬러 필드 회화의 공통점은 둘 다 expressionist예요. 맞죠? 추상 표현주의예요. abstract expressionism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물리적인 실체를 그린 건 아니라는 건 공통점이야. 맞지? 응.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제스처 외화는 감정적인 반면에 얘네들은 스스로의 작품이 인텔렉주얼하다고 여겼어요. 지적이다. 그래서 컬러 필드 페인터는 그 특징들이 자신의 작품이 굉장히 플랫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플랫이라는 거는 막 밋밋하다 뭐 요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차분한의 의미라 그랬잖아. 내가 기억나? 플랫이 차분하냐. 아까 잭슨 폴록처럼 정신없진 않아. 차분하며 2차원적이고, 그리고 솔리드 컬러, 단색을 사용하였고요. 단색이 그리고 심지어 evenly applied, 고르게 발라졌으며 extending to the ends of the canvas, 캔버스의 끝까지 연결되었죠. 여기 구조를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그들의 작품은 보여주었습니다. 솔리드 컬러를 바로 할게요. 고르게 발라진 분사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분사고 여기가 2번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는, 캔버스의 끝까지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마스 로스코라는 사람이 컬러 필드 회화의 한 예시인데, simplified라는 동사도 좀 중요한 단어죠. 단순화시켰다. 한 색깔만 사용했잖아요. 그죠? 이게 and 보여? 그리고 컴마 묶을게. by so simplifying. 그렇게 단순화시킴으로써, 여기 manag도 보이지? 요게 이제 두 번째 동사라 그랬잖아. simplified가 V1이고. 앞에 컴마 보이죠? 컴마 있다고 managing 쓰지 말라 그랬다. 여기 and가 없으면 managing이겠지만 and가 있기 때문에 managed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냐면 that seemed to float in space in front of the canvas. 여러분 이 스페이스가 우주라면서요. 그죠?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geometric, 기하학적인 모양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blurred edges, 아주 그 흐린 엣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효과가 뭐야? 윗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문장 넣기가 되는 거예요. 디스 이펙트가 의미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우주에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만들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모양들, 아니면은 뭐 그 끝부분이 가장자리가 아주 그 흐려진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컬러 필드 회화의 특징, 위에 나왔듯이 저기 뭐야, 인텔렉추얼, 플랫, 차분, 2차원, 뭐 단색, 단순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마지막에 통제된, 그리고 articulate. 이게 뭐냐면은 명확한, 좀 더 추상적인 회화이긴 한데 좀 더 명확한 형태이다. 아까 그 잭슨 폴록이랑은 좀 달리.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다음 문장은 어쨌든 결국 한 번 더 비교하는 거거든요. 제스처랑 컬러 필드를. 그래서 여러분 따로 읽어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거의 갈게요. 제네틱스랑 이제 인헤리턴스를 좀 가보면, 여러분 사실 여기는 여러분 너무 잘해서 이미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 설명이 막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여기선 구조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해는 여러분 다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흐름을 볼 것도 사실 크게 없고, 유전학의 정의,
대표 묶을게. 뭐와 관련된? 유전과 관련된 컴마 찍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전학이라는 게 뭔데? 과정. 어떤 과정인데? 특정한 특징들. 예를 들어서 눈색이나 코, 사이즈 같은 것들이 부모에서 후손에게로 오는. 자, by which 뒤에 완벽한 문장이죠. by which의 주어가 specific traits고요. 컴마, such as부터 size까지 지우시고요. 그러면 are passed가 동사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별표. 너무너무 중요해. 컴마 뒤에 빙 안 된다? 그냥 passed도 안 된다? is도 안 돼. 주어가 traits라는 복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 유전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좀 연구가 되기 전에는 생물학적인 유전이 그 인간의 뭐 조직, 그 다음에 조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며 사실 사회들 자체도 이러한 유전 특징을 기반으로 뭐 부의 분배, 권력의 분배 이런 것들을 다 관여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Not until the late 19th century, however,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did scientists begin? 앞에 not only 부정어구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uncover의 뜻은요, 밝히다,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두 번째, 맨델의 유전 연구를 가보시면, 여기 내가 문법만 볼게. 내용은 여러분 다 기억하지? 여기 began 보이니? 쭉쭉 읽어봐. 읽었어. and 뒤에 noticed 보여? noticed 뒤에 목적어 대시야. noticed 대시야. noticed that 대절을 알아차렸다. 뭐냐면 컴마 뒤에 that 안 돼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야. 컴마 뒤에 대시 안 되는 거는 관계대명사일 때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도 실제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옐로우랑 그린을 했더니 미안해. 여기는 아직 그 내용이 아니구나. 넘어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옐로우랑 그린을 어떻게 했어? 크로스 브레드 같이 번식을 했잖아. 같이 교차해서 교배를 시켰잖아. 그랬더니 every breeding produced a first generation of offspring. 첫 번째 후손 세대. 근데 이 후손 첫 번째 세대는 항상 특징이 뭐였니?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사라졌잖아. 노란색이면 노란색만 낳고 뭐 다른 색이면 다른 색만 낳고 이런 식으로. 그지? 이거 문장 넣기 체크 한번 할까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다음 문장입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건데 노란색과 그린 사이에서는 노란색만 나왔고 펄플과 화이트는 펄플만 나왔고 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노란색 그 다음에 펄플 얘네들 뭐라고 불렀어? 우성이라고 부른 거고 하지만 despite the apparent disappearance of non-dominant traits 이러한 그 열성 특징 아직 열성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성이 아닌 특징들의 완벽한 사라짐 여기서 apparent가 명백한이야. 명백한 사라짐 맞잖아. 진짜 눈에 안 보였잖아. 명백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맨델은 거부했어. 믿기를. 이거를 절대 믿지 않았다는 거야. 대절을 절대 믿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로친 부분은 맨델의 생각과는 반대가 들어가야 돼. 맨델의 생각은 뭐였니 얘들아? 너희 잘 알잖아. 명백하게 없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정말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어딘가는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맨델의 생각이지. 근데 그거에 반대가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는. 그런 게 빈칸 추론이야. 그래서 내가 문맥을 보라는 거야. 앞뒤를. refuse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맨델의 생각에 반대가 들어간다고. 한번 읽어볼까? Such traits as yellow and white flowers. 여기 옐로우 아닌 거 알죠? green입니다. 바꾸세요. 바꿨죠, 교재는. Which had been passed down consistently for generations. 몇 세대에 걸쳐서 컴마 묶을까? 몇 세대에 걸쳐서 전달된 노란색과 green과 white들의 had been entirely eliminated.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어법 본다. had been passed down. 대과거 수동. been 반드시 필요함. 왜 대과거야? refuse. 주절보다 먼저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had been entirely eliminated. 대과거 수동. been 반드시 필요하고 had가 있는 이유 주절보다 먼저. 됐니? 오케이. 다음 실험 단계 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때요? 첫 번째 세대에서 나온 애들 누구 말하는 거니?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purple 얘기하는 거니? 얘네 뭐 했니? 자가 번식인가요? 그거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대 나왔죠. 그래서 Y랑 Y끼리 만났고요. P랑 P끼리 만났죠. 그랬더니 4분의 3이 다 Y. 하나만 뭐야? green이었지. 업법 볼게. He found that 대절 네모. 3/4 of the plants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 이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요. 두 번째 세대의 식물들의 4분의 3이 carried, 가지고 있었다. 우성을 바로 칠게요. 그들의 부모 식물에 의해서 보여졌던. 괜찮아요? 수식입니다. 나머지 4분의 1은요? 어떤 특징 보여줬니? 조부모의 non-dominant trait. 그게 G 아니야. 여기도 G로 바꿔라. 이런 거를 recessive라 부른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멘델이 궁금해했겠지? 뭘 궁금해했는데? 간접 의문문. 아니 왜 우성, 열성 특징들이 표현되느냐? 그것도 3대 1의 비율로. 이게 질문이야. 요거가 바로 뒤에 나오는 this question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 3대 1일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정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라고 가설을 세웠냐면 각각의 유전적 특징은 뭐에 의해서 두 개의 개별적인 요소, 뭐라고 불리는 유전자라고 불리는 두 개의 분리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처럼 이제 뼈 문과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원래 상식적으로 얘 엄마, 아빠면은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두 개가 있었던 거지. 약간 G, 미키마우스 느낌이다. 그래서 얘 하나 이렇게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하나 뭐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너희가 더 잘하겠지만. 그래서 child organism, 자녀는 내가 inherit의 뜻을 물려주다가 아니고 물려받다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쥐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각각으로부터. 얘한테 하나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모,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으니까 이제 페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오르가니즘이 위에 나왔던 child organism이야. 자녀야, 자녀. 이 자녀가 성숙하잖아? 그러면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기 시작하겠지? 그럼 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짝이 분리된단 말이야. 그죠? 이게 분리예요. separation. 이게 분리의 원리라 그래. 뭐라지? 분리 맞나요? 분리한다고요. 지금 얘한테서 뭐 XY라고 치면은 X를 받았고 Y를 받았잖아. 이게 분리한단 말이야. 맞지? 분리가 돼요. 그래야 또 자기 자녀한테 둘 중에 하나만 줄 거 아니야. X와 Y가 분리가 되어야 둘 중에 하나만 건네줄 거 아니야. 분리 안 되면 둘 다 줘야 되는데. 괜찮니? 그래서 to illustrate this process,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콩을. 다음 문장. Based on Mendel's experiments. 멘델의 실험에 따르면 첫 번째 세대 픽플랜트. 첫 번째 세대가 누군지 알지? 그 Y만 나온 애들, P만 나온 애들이 첫 번째 세대다. 걔네 항상 옐로우만 할 거라며. 그지? According to Mendel's theory of gene pairs, 이 유전자쌍의 이론에 따르면 the cells of the plant matures. 여기가 내 생각에는 as가 분명히 들어가요. 빠진 거예요. 문법 구조가 말이 안 돼. As the cells of the plant matures, 이 식물의 세포들이 성숙함에 따라 some of its sex cells, 몇몇 생식세포는 Y를 가질 거고 몇몇은 green을 갖겠지. 그치? 몇몇은 얘를 가지고 몇몇은 얘를 가질 거 아니야. 다 지워지고 있니 얘네. 몇몇은 쟤를 가지고 몇몇은 얘를 가지고 그만큼 얘가 분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Y랑 P가 분리가 되고 Y랑 G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이를 낳을 때도 Y 하나만 주던가 아니면 G 하나만 주던가 하겠지? 넘어갈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각각의 개인이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한 유전자 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라는 이게 하나의 완두콩이면은 이 완두콩은 얘가 아무리 노란색, 겉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라 하더라도 얘는 Y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 얘는 뭘 가지고 있는 거니? Y랑 G를 사실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Y가 발현된 거잖아. 그 말인지 지금 그지? 그러면은 무엇이 결정하냐고. Y와 G 중에 뭐가 발현될지를 누가 결정하냔 말이야.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We know that, 여기 좀 갈게요. 우린 알고 있습니다. Sex cells of a parent organism, 그 부모 유기체의 생식 세포들이 오직 포함한다. 이거 수일치 셀스에 맞춘 거야. 뭘 포함해? 각각의 특징의 하나의 유전자만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모, 아빠는 Y만 줬고 엄마는 G만 준 거,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when male sex cells combine with female sex cells in the reproductive process of fertilization, 번식의 과정에서 이제 아빠의 Y와 엄마의 G가 이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셀의 유전자가 만나겠지, 짝으로. 자, the organism that develops from fertilization. 따라서 번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체, 즉 자녀는 갖게 되겠죠. 하나의 쥔을. 각각 each type of sex, 각각의 생식세포에서 나온 것에 하나의 쥔을 갖게.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the inherited gene pair for eye color is formed. 눈 색깔의 그 유전자 쌍이 형성된다면,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넘어갈게요. 진짜 똑같은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눈 색깔의 각각의 페어는 형성됩니다. by obtaining, 얻음으로써.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같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donated genes라는 말이 좀 웃긴데, donated 기부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가 된 유전자, 엄마 아빠에 의해서 기부가 된 유전자, 다시 말해서 자녀가 받은 유전자가 똑같은 특징이라면, 이렇게 Y면 그럼 당연히 Y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보세요. YG를 가정해보세요, 이 말이야. 여기도 suppose의 목적어 대절이다. 컴마 뒤에 that 못 쓰는 거 아닙니다. 관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는 브라운을 받고 한 사람한테는 블루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기 문장 넣기 체크. Because brown eyes are dominant and blue eyes are recessive. 브라운 아이가 우성이군요. 블루가 recessive, 열성이고요. 그럼 당연히 브라운은 같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발현되는 것은 Y나,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upon reaching sexual maturity, 성숙,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sexual maturity는 성적인 성숙을 하자마자, upon ing 뭐뭐 하자마자니까 성적인 성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식세포를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이 말이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당연히 생식세포를 만들 텐데 이 생식세포 안에는 Y만 있겠나요? 당연히 얘도 있고 얘도 있겠죠. 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둘 중에 하나만 넘겨주는 거잖아. 괜찮니?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내용 한번 정리했으니까 앞에 있는 그 지문 분석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가능하시면은 뒤에 있는 여기 테스트도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쌤이 이제 설명을, 표리를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 잘 보시고.